자,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반사 이익을 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는요, 공격 대신에 정책 행보에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유튜브에 올린 영상 하나가 어제 오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영상인지 함께 보실까요? 이재명을 뽑는다고요? 이재명은 심는 겁니다. 앞으로 제대로 심는다 이재명. 나의 머리를 위해. 자, 뽑는 게 아니라 심는다. 이 모발 이야기인데요. 짧은 이 영상이 화제가 되는 이유, 바로 이재명 후보가 탈모 치료제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자, 이 이른바 탈모약 공약이 나오자마자 최근에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와 만난 자리에서 윤 후보에게 머리숱이 많이 빠졌네요라고 걱정했던 영상도 덩달아서 다시 또 재조명됐습니다. 머리가 좀 심으시네. 아니 그건 아니고. 그래요? 뭔가 교정을 하시는 건 느낌이죠. 아니 그냥 염색. 네. 현재 탈모가 질병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만 탈모 치료약은 보험이 적용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이재명 후보 측이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공약을 검토하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요, 자칭 이른바 탈모인들이 모여서 아주 뜨거운 호응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탈모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을 덜 수 있는 그런 공약 내용인데, 이런 좋은 취지라는 건 알겠습니다만 공약을 제시하려면 언제나 따라오는 문제가 있죠. 과연 그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그리고 또 이 탈모라는 게 특정 부분은 질병일 수 있지만 일종의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탈모 치료에 대해서는 또 보험 적용이 안 되는 경우로 그렇게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포퓰리즘 공약 아니냐, 이런 비판도 지금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포퓰리즘 공약이죠. 저 화면을 보시면은 무슨 탈모약 광고나 무슨 가발 광고처럼 보여요. 그 감성에 호소하는 측면은 인정할 수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저런 식으로 어떤 타겟을 삼아가지고 특정 공약을 저런 식으로 국민들 앞에서 내놓는다는 것이 표에 저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진 않아요. 그런 아이디어 측면에서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겠죠, 처음에는. 네. 그렇지만은 말씀하신 대로 재원 얘기도 없고요. 뭘 근거로 해서 예를 들어 탈모에만 그걸 적용할 거냐. 네. 다른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질문이 나오면 아마 대답 못 할 겁니다. 바로 지금 그 부분이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지 않는 질병이요, 탈모 치료제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65세 미만인 환자들은 임플란트를 시술받아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산부인과도 마찬가지고요. 정신과 진료 과목도 대부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때문에 탈모라는 특정 질병에만 건강보험을 적용하게 되면 다른 질병이지만 적용을 받지 못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거든요. 방금 전에 또 이재명 후보가 임플란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한다라고 하는 속보가 또 뜨기도 했습니다. 아, 지금 속보가 떴습니까? 예, 근데 네네.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그러니까 탈모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얘기를 했다가 그보다 더 급한 것이 있다라는 지적을 받으니까 또 임플란트도 받겠다. 그러니까 뭘 던지고 받고 하는 식인데 굉장히 개별적인 접근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국민의힘이나 이쪽에서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진보 포퓰리즘, 좌파 포퓰리즘이라고 비판을 많이 하는데, 사실 이재명 후보의 이 탈모 관련한 공약이나 이런 부분은 진보라고 볼 수가 없다고 봅니다. 네. 진보라고 하려면은 큰 틀을 바꿔야 돼요. 그리고 우선순위가 중요한데, 정책에서는 더 어려운 사람이 우선이어야 합니다. 근데 예를 들면은 요양병원 간병비,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 간병비 문제가 결국에 간병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나오고 있고, 문재인 케어에서도 해결을 하지 못한 문제 중에 대표적인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두고 탈모 문제부터 먼저 접근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그때 불거지는 인기 영합적 이슈에 뛰어들 뿐 전체적인 틀을 바꾸는 진보는 아니라고 볼 수 있겠고, 대표적으로 정의당이 얼마 전에 제시했었던 병원비가 1억
넘게 나오더라도 100만 원 상한으로 묻겠다라고 하는 이 정도는 되어야 진보라고 할 수 있다라는 네. 측면에서 이재명 후보가 과연 진보 정치인은 맞는가 네. 이런 의문이 이런 태도에서 불거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정치가 과연 무엇인가, 뭐 정치 본질적인 측면에서 저는 이 문제를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하나의 어떤 그 세부 정책보다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탈모인들이 이렇게 많고 굉장히 일상생활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라는 걸 그냥 막연하게 정도는 알지만 사람은 자기가 그런 처한 상황이 아니면 잘 모르거든요. 네. 저는 기본적으로 정치라는 것은 국민들의 구석구석을 살펴서 네. 내가 모르는 부분들, 아픈 부분들을 공감해주고 이걸 어떻게 국가가 도와줄 것인가 네. 이렇게 고민하는 것이 저는 정치의 본질이라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탈모인들이 상당히 많이 일상생활에서 고통을 받고 있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 공감을 했기 때문에 네. 또 이분들이 굉장히 환호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정책의 우선순위와 실제 이거를 정책화하는 부분은 굉장히 세밀한 또 그 정부나 관계 당국의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네. 그런 거에 있어서의 우선순위나 형평성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저는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일단 뭐 어디까지 보험 적용을 허용할지 또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보험 수가가 충분히 이 재원이 마련돼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진짜 실제 공약으로 제시하기 위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좀 필요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일부 지적이 있다는 부분도 저희가 함께 얘기를 해봤습니다.